안녕하세요. 한국 영화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보는 고품격 방송 충무로입니다. 충무로는 대한민국 서울의 지명으로 한국의 헐리우드, 한국 영화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프로그램 충무로에서는 한국 영화인들이 들려주는 진짜 영화 이야기, 그리고 함께 영화를 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IMBC 연예에서 영화 취재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 카피라이터도 활동하고 있는 충무로 MC 김경희입니다. はい、春風楼をご覧の皆さん、こんにちは。韓国でモデル、そして俳優として活動している拓也です。映画好きの一人として、今回このように映画についてお話しできる機会をすごく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늘도 함께 영화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영화는 로그인 벨지움입니다. 로그인 벨지움은 팬데믹 상황에서 낯선 타국 호텔에 홀로 고립된 배우 유태우가 자신과 나눈 철학적인 대화를 기록으로 남긴 영화입니다. 배우 유태우의 감독 데뷔작입니다. 네, 유태우 배우는 영화 여배우들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영화 레토, 버티고, 그리고 새해 전야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던 배우입니다. 올해죠, 청룡영화상에서 신인배우상까지 수상을 하며 정말 주목받는 배우로 성장하고 있으신데요. 이번에 첫 감독 데뷔작 로그인 벨지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청룡영화상으로 신인상도 수상을 하시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신다고 해서 팬들은 또 엄청나게 기뻤지만 일반 영화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네, 이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제가 작년 3월에 타국에서 해외 드라마로 출장을 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팬데믹이 터졌는데 그때 저의 동료 배우들이 다 영국 배우들이었었고 그리고 촬영 스태프하고 제작사 그리고 연출부들은 다 벨기에하고 독일 분들이었는데 다 각자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 주말에 국경이 잠겼어요. 그냥 혼자 호텔에서 고립된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이 신비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너무나 무서웠던 상황이었어요. 이러다가 혼자 있다가 보니까 상상이 좀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요. 너무나 외롭고 무섭고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오디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오디션을 혼자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같이 영어로 리딩할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오디션 할 때도. 그런데 그런 상대 없다가 보니까 제가 그냥 혼자서 그 리딩을 읽고 녹음하고 그 영상을 태블릿 PC에다가 옮겨서 그 태블릿 PC를 보면서 제가 제 상대를 보면서 리딩한 상대를 제가 저를 보면서 연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재밌고 그리고 제가 이미 제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하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번 영화를 찍기 시작할까? 제가 머니게임이 그때 한참 방송됐었던 시기였는데 만에 하나 내가 이 낯선 나라에서 코로나 걸리고 죽는다면 아무 기록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 기록 놔야 돼서 남기면 뭔가 의미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와중에 이제 제가 이 영화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 아니고 그냥 제 일상을 기록하고 어떻게 보면 에세이 형태로 제가 영상을 남겨두고 싶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 영상이라고는 했지만 자신에게 던지는 어떤 질문을 계속 던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과 그에 대답하는 나, 이런 형식으로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캐스팅 디렉터들이 배우를 엄청 당황시키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뭔가 긴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안에서 나오는 감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한 순간을 보고 싶어서 그런 한 빛을 내는 순간을 보고 싶어서 그런 순간적인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질문을 톡톡 던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의 가능성을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감을 얻고 만에 하나 또 다른 리딩한 내가 상상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나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스스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진솔하게 풀게 되면 제가 원래 하고 싶었었던 저의 감수성과 저의 개인적인 말들을 풀 수 있지 않을래나라는 상상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어떤 개인이 남기는 기록적인 영화 치고는 언어가 세 개가 등장하면서 그게 약간 어떤 기승전결의 어떤 구성도 가지게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더라고요. 예. 특별히 언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구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독일에서 태어났고 20살까지 자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포이다가 보니까 많은 영화들을 자막으로 보고 그리고 뭔가 정체성에 관한 항상 혼란이 있었고 그런 혼란 때문에 외로움도 느꼈고 상처도 많이 받았었지만 그런 상처들 때문에 뭔가 극복 때문에 그런 거 어떤 결핍 때문에 뭔가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감수성 때문에 항상 이 언어적인 맥락 안에서 여러 가지 감수성을 갖고 있지만 한 언어와 한 문화에서 저의 표현력에 관한 한계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작품에서 이 모든 표현을 넣어서 이 모든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에 관한 갈증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좋아했었던 영화를 비롯해 이제 영감을 받고 그런 영화들을 레퍼런스로 제 영화에다가 넣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상징적으로 쓴 거죠. 예를 들자면 독어를 과거로 쓴 거고 상징적으로 영어를 현재로 쓴 거고 그리고 한국어를 미래와 미래에 관한 꿈의 상징으로 쓴 거고요. 그리고 연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창작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뭐 동화도 있었고 음악 관련돼서도 작업을 하시고 네. 그 영화 속 편집도 직접 하신 거죠. 네. 네, 편집하신 것도 보면 과연 이게 배우가 가능한 일인가? 배우가 이 모든 걸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창작 활동을 끊임없이 하시게 되는 어떤 원동력은 뭘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스스로 배우라서 그게 가능하나라는 그런 한계를 저한테 안 둬요. 배우라서 뭘 못하나가 있나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편집하려면 앱으로 그냥 다운받아서 편집할 수 있잖아요. 네, 쓰고 싶으면 그냥 연필을 종이에다가 쓸 수 있고요. 곡을 쓰려면 그냥 기타 치다가 노래 부를 수도 있고요. 뭔가 어쩔 수 없이 다국적인 배경을 갖게 됐었으니까요. 다른 장르들이 많았었죠. 제가 제 역사 안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다양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한테는 그냥 일상인데 그 일상 안에서 그냥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왜 이 파란색을 아름답게 느껴지지라는 아름다움에 관한 질문만 던지지 않고요. 파란색을 왜 파란색으로 여기지라는 질문 저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뭔가 다르게 느끼는 감수성에 관한 그 소통이 되지 않은 내가 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느껴지지에 관한 답답함을 느껴지고 그거를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할 때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쌓이다가 터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작사 작곡하게 되고 시 쓰게 되고 이런 영상물을 찍게 되고 뭔가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 지점이 가장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러운 관점이네요. 아니에요. 밤에 잠이 안 와요. 피곤해요. 완전히. 혹시 배우로서 일본 활동을 계획하시거나 팬미팅 정도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는 러브콜이 있다면 항상 오픈이 돼 있어요. 네, 저도
일본 영화들도 좋아하는 영화들도 많고요. 그리고 일단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서 팬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다 일본어로 배급됐다는 몇몇 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해외 작품도 미국 영화를 찍었지만 일본에서 현장에서 찍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짧게 아와지 섬에서 촬영하고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재밌었어요. 감독님 입장에서 그 감독님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일본 팬들에게 소개를 짤막하게 해주실래요? 제 영화 로긴 벨지움은요, 제가 작년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 스스로 제 핸드폰 가지고 저를 찍었는데요. 일부러 좀 더 영화적인 구도로 재밌는 에세이집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배우의 코로나 때 주관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면과 귀여운 면을 보고 싶으시면 제 영화를 많이 찾아주세요. 아이고 갑자기 더듬게되네요. 쑥스러워라. 유태우 배우님을 잘 모르셨던 분도 이 영화를 통해서 유태우 배우님의 어떤 광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영화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유태우 배우님의 더 많은 활동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네, 지금 충무로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유태우 감독님과 함께 로그인 벨지움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충무로 박스오피스 랭킹을 통해서 소개드릴 첫 번째 영화는 바로 꽃손입니다. 영화 꽃손은 2018년 춘사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 작품상을 수상하고 제11회 서울 노인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이번에 3년 만에 스크린에서 영화 꽃손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꽃손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花の手は中国で韓国人の祖母に育てられた主人公ジンダが育ての親である祖母の死で遺骨を故郷に撒いてあげようと韓国を訪問するところから始まります。ジンダは祖母の故郷である韓国のキョムサンナムドのナムヘにてオクダンという老人と知り合います。オクダンを通じて祖母について、そして村のお年寄りたちの寂しさについて知ることになります。ジンダはオクダンや他のお年寄りたちと一緒に生活しながら助け合ったり励まし合ったり、次第に絆が芽生えていきます。本作はお年寄りたちそれぞれの人生を淡々と描きつつ、国籍や性別、年齢が違っても通じ合えるというメッセージを掲げ、感動の余韻に浸れるヒューマンドラマです。이 영화를 통해 정말 노인분들의 다시 한번 그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영화의 배경인 한국 경상남도 남해 홍현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시골 풍경과 가을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그 홍현 마을이 영화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이 2개월 동안 10개의 바다 마을들을 다 찾아보고 그 중에서 골라낸 마을이라고 합니다. 영화만큼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졌어요. 네,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 꽃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テイルは韓国現代史で労働運動の発展に貢献した実在の人物を描いたアニメーション映画。60年代韓国、家族のため市場で働くことになったチョン・テイルはそこで労働者たちが劣悪な環境で働かされていることを知ります。労働条件改善のため彼は奮闘しますが、一人の力では何も変えられないと、最後は市場の前で労働基準法について叫びながら抗議の焼身自殺を遂げます。これをきっかけに韓国では労働者の権利について多くの変化が起こり、彼は韓国労働運動の象徴となったのです。
당시에 22살이었다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몰입도가 높아서 정말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영화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만든 제작사에서 만든 그 차기작인데 실제 애니메이션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우들이 함께 연기를 하면서 더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림체 자체에서도 당시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다고도 해요. 또 다른 관전 키포인트가 있나요? 이 영화는 특이하게 이 제작을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1억 원 이상 정도의 모금이 모였고 그 결과 엔딩 크레딧에 이 모금을 클라우드 펀딩을 했던 9천 명들의 시민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는 게 좀 특이한 이슈였죠. 정말 그 시민들과 함께 만든 정말 뜻깊은 영화네요. 벌써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마지막 작품으로 저희 해피 뉴 이어 영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ハッピーニューイヤーはそれぞれ事情を抱えた人々が訪れるホテルエムロスにて起こるさまざまな恋愛模様を描いた作品。チョ・ジュンヨンによる生き生きとした初恋からハン・ジミンによる胸痛む片思い、イ・ヘヨンによるおぼろげな昔の恋、イ・ガンスによるブロマンスまでさまざまなキャラクターとストーリーが盛りだくさんのグランドホテル形式の群像劇です。 영화에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무려 주연 배우가 14분이에요. 네. 정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배우들은 거의 다 캐스팅이 되었고요. 또 이 영화를 맡은 곽재윤 감독님 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클래식하고 엽기적인 그녀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정말 해피 뉴 이어를 맞을 만큼 풍성하면서 따뜻한 얘기가 예상되는데요. 이 영화의 관전 키포인트는 뭘까요?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그 배우들이 각각 커플을 이뤄서 영화가 소개가 되는데요. 다양한 커플들의 다양한 러브 스토리가 완전 관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영화 모두 듣기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극장으로 가서 보고 싶어지네요. 네, 이번 시간 충무로 픽에서 소개할 영화는 챔피언입니다. 영화 챔피언은 2018년 한국에서 최초로 팔씨름을 소재로 만들어진 김용환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자, 챔피언은 어떤 얘기인가요? ロサンゼルスで腕相撲のチャンピオンを目指す主人公マークは生活のため夢を諦めて生きていました。そんなある日、韓国で開催される腕相撲大会に参加することになり、エージェントであり親しい弟分仁義と一緒に韓国へ。実はマークが韓国に来たもう一つの理由は、幼い頃にアメリカへ養子に渡った際離れ離れになった妹スジンに会うため。 저희 엄마 아들이 再会したスジンはシングルマザーになっていて、マークは次第に彼女たちと家族になっていきます。世界チャンピオンになるため己と戦うマーク。家族の応援を胸に腕相撲のチャンピオンに挑戦します。 네, 이 영화는 마동석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을 하는데 마동석 배우가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서 이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김용환 감독님과 함께 작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영화 챔피언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아, 진짜 마동석 배우님은 존재감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저는 또 마동석 배우님 팬이거든요. 영어 연기도 너무 훌륭하시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영어는 굉장히 자연스러우신 것 같고 네네. 클럽에서 가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 마동석 배우가 미국에 있었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영화에서 많이 녹여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팔씨름 아마추어 대회에도 실제로 여러 번 참여를 하셨었대요. 마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로 나옵니다. 1900년대 후반 한국은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수만 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역사인데 마크의 어머니도 홀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
마크를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지만 마크는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을 버렸다고 느껴서 슬픔을 많이 느낍니다. 입양 아들이 겪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뭔가 그래서 한국에서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었거든요. 맞아요. 마치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와서 겪는 것 같은 혼란스러움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코믹하게 보이지만 뭔가 가슴이 아픈 얘기네요. 와, 이거 엄청 팔뚝이 정말 엄청난데요? 이 영화를 위해서 몸도 더 많이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팔씨름에 대한 기술도 나오는데, 일본에는 그 유명한 팔씨름 선수인 카나이 요시노부 선수가 있거든요. 그분도 전에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한국에는 사실 팔씨름이 스포츠라기보다 게임이나 명절이나 뭐 그냥 남자들끼리 그쵸.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게임 종류로 더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한국에도 팔씨름 연맹하고 프로 팔씨름 선수가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동석 배우가 이 영화를 찍을 때 그 프로 선수들하고 함께 훈련을 하고 2년 동안 같이 훈련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엔딩 크레딧에 보면은 팔씨름 협회 회장님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그 배승민이라고 네네네. 올라가는데 그분 이름이 영화 속 마동석 배우가 백승민으로 나와요. 맞아요. 네, 캐릭터 이름을 그렇게 협회 회장님 이름으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캐릭터에 대한 그 진심? 네. 진심이 느껴지네요. 아침부터 뭐 태웠네? 뭐 해먹었어? 맨날 칼주고. 우리 뚠뚠이들. 여기 나오는 한예리 배우가 당시에도 충무로의 핫스타였는데 지금은 영화 미나리로 아주 세계적인 배우가 그렇죠. 되었죠. 네. 영화 속 수지는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고요. 여기서는 아역 배우들이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마동석 배우님이 생각보다 아역 배우분들과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 네, 현장에서도 굉장히 아역 배우들하고 케미가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작품마다 마동석 배우는 일관성이 있게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로 출연을 맞아요. 하고 계세요. 초장하고 먹으면 진짜 고소해. 한번 먹어봐, 삼촌.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조카가 네네네. 해주는데 일본은 어떤가요? 고추장 또お酢で作ったのが초장ですよね. 일본에서는 주로 쇼유 그리고 쇼유가 간장이죠. 간장 그리고 와사비를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초장을 처음 먹어봤을 거예요. 일본에서 아마 초장이 없으니까. 근데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오,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지금도 초장을 찍어 먹어요. 오. 네. 그리고 이 영화 속에 산낙지를 거부하는 마크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네. 마크가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런 장면을 또 특별히 집어넣어서 입양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지 않았던 입양아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장면 같아요. 맞아요. 저도 외국인이고 저도 외국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외국인 친구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산낙지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죠. 실제로 먹어봤어요. 산낙지 먹어봤죠. 초장에다가. 진기는 권율 배우가 연기했던 진기는 마크가 미국에서 만난 또 다른 가족이고요. 또 마크와 미국에서부터 친한 동생으로 마크의 팔씨름 에이전시를 맡고 있죠. 진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마크를 챔피언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마크의 진심을 응원하게 되고 이 둘도 가족 이상의 관계가 됩니다. 진기역의 권율 배우님도 그 영화 속에서 코믹하면서 진지한 연기를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이 권율 배우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 네. 대사도 굉장히 빠르고 해서 거의 랩 연습하듯이 초반부 대사를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처음에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의정 그리고 가족 사랑 그런 것들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네. 챔피언 대회를 위해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 자동차를
어떻게 한 손으로 넘기죠?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네, 이 자동차가 실제 자동차여서 이게 넘어질 때 너무 위험할까봐 아, 네, 좀 다들 조심하고 마동석 배우도 차가 굴러 떨어질 때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얼핏 생각은 했지만 네네네. NG가 날까봐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일화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배우로서 정말 존경스럽네요. 진기도 마크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스포츠 에이전시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크도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었네요. 진정한 가족이 된 모습이네요. 코믹한 모습도 있지만 감동적인 영화네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더 잘 이해가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쾌한 액션과 감동이 있는 영화 챔피언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무로는 한국 영화에 대한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また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안녕。